차기 윤석열 후임으로 가장 유력시 되는 사람이 이성윤입니다. 그동안에 추미애 징계가 실패함에 따라서 이성윤이가 별로 목소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칼자루를 휘두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칼자루는 결국 윤석열 총장의 장모, 그 다음에 부인, 이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 서울중앙지검에서 1차적으로 무혐의 처리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성윤이가 칼자루를 휘두른 사건은 윤석열 장모와 관련된 경기도 양주에 있는 추모공원 경영권과 관련돼서 지금 송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송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 검찰에 송치된 이 불기소 의견에 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에다가 보완 수사를 지시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무혐의가 아니다는 것이죠.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하라, 이런 의견이 사실상 내재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가 누구냐면요, 허인석 형사 3부장이에요. 이 허인석이는 누구냐면 반윤석열 라인의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그 다음에는 이성윤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허인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형사 1부장, 이 변필건 부장검사가 누굽니까? 변필건 부장검사가 한동훈 채널A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인데, 바로 핀셋 인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변필건 부장검사예요. 이성윤은 이 변필건 부장검사 형사 1부장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혐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한 사람이 바로 형사 1부장인데, 이번에 이 장모 의견과 관련해서 보완 수사를 지시한 부장검사가 형사 3부장 허인석인데, 이성윤은 이번에 허인석이를 갖다가 형사 1부장에 앉히려고 그랬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허인석이 안 돼, 말하자면 변필견 교체가 안 돼, 그러는 바람에 허인석이가 형사 3부장 자리를 지금 그대로 유임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장모 사건을 경찰에다가 돌려보낸 장본인이 바로 형사 3부장 허인석이에요. 그래서 정치색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경기 양주에 있는 추모공원 이 경영권과 관련된 이 송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장모가 채모 시자로 돼 있잖아요. 윤석열 장모하고 그 측근으로 알려진 김 씨가 이 추모공원 경영권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뺏긴 사람이 바로 노 씨인데, 이 노 씨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 노 씨의 고발로 인해서 경찰에서 그동안 수사해 오다가 작년 12월에 불기소 처분, 즉 각하위원회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지금 한 2달여가 지나서 다시 이거를 보완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이가 말하자면 이성윤이가 윤석열 총장 본인의 감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 지휘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추미애 징계가 무산되면서 따라서 다 사실상 혐의가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가지에 해당되는 장모권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게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예. 그 다음에는 또 이러다 보니까 이성윤한테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징계 이 와중에 바로 이성윤이한테 우리 동반 사퇴합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중앙지검 1차장으로 돼 있는 김욱준 차장검사예요. 근데 김욱준 차장검사가 오늘 결국은 사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같이 사표 내자 그랬는데, 나는 할 일이 더 있어, 당신 사표는 대신에 수리하겠어, 이렇게 해갖고 본인 사퇴는 거절하고 이 밑에 부하 직원만 사퇴시켰어요. 전에는 이 이성윤이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현재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내리고 있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있잖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동부지검에 있을 때 당시 수사검사였던 이 검사가, 현직 검사가 이 피의자 성추행 혐의로 인해서 이제 사표를 내게 됐는데요. 그때 지휘 책임을 들어가지고 지검장인 석동현 검사는 사표를 내고 나왔고, 당시 부장검사였던 이수영윤은요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그냥 눌러 있는 바람에 지금 오늘날 이제 차기 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책임져야 될 때는 또 책임 안 지고, 이번에도 책임져야 될 때는 책임 안 져갖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이 이성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그래서 이 김옥준 차장검사가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었는데 결국은 그때 열받아갖고 그러니까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 사표를 반려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사표를 안 내고 김옥준 차장검사 사표를 내가지고 결국 오늘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떠나면서 검찰 생활 내내 정치적 중립성과 검사의 존재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검찰을 더 검찰답게 그리고 검찰이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조직을 만드는 데尽力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중앙지검에서 일을 시작했다가 또 이 떠날 때도 중앙지검에서 떠나기 때문에 더 뭐라고 그럴까요? 더 느낌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검찰 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검찰 개혁이 되도록 밖에 나가서도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말하자면 소회를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수호하는 역할이 좋아서 참 검사가 됐고 또다시 희망을 물어본다면 다시 검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임식 자리는 이 상황인 만큼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만 참석한 작은 퇴임식이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10년 전 인연을 맺어서 아끼는 후배인데 나가게 돼서 안타깝다. 앞날에 축복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이 검찰 내부 분위기는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윤이는 참 이 실력도 모자라지만 인품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성윤이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휘하 검사는 사직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장모를 매기로 해서 반기를 들은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 공수처가 이제 3월 달부터 사실상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공수처 하면 윤석열이 밀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신현수 파동으로 인해서 윤석열이가 좀 흔들릴 줄 알았었는데 안 흔들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범계가 흔들기에는 조금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이성윤이가 윤석열을 때리는 그래서 박범계와 이성윤이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뭡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빨리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개혁이 안착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국가 차원의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지금 강성 의원들 16명이 중수청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공 의원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중수청은 결국은 윤석열 손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중수청이에요. 그래서 6개 수사 권한을 다 뺏어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친문 강성 의원들하고 손을 딱 같이 잡고 윤석열 때리게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만의 말씀이다. 무슨 레임덕이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번 인사를 계기로 해서 또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그 국면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선제적으로 칼을 날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윤석열 총장이 작심하고 결국은 청와대를 향하는 겁니다. 청와대에 누가 있어요? 문재인을 정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성윤이 살려내고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이미 엉망이지 않습니까? 추미애 범죄인 갖다 세웠죠. 그 다음에 박범계 범죄 있는데 법무장관 시켰죠. 이성윤이도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 범죄 혐의 중에 가장 최근 것이 김학의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잖아요. 이거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성윤이 그동안에 2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보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서 전화로 일정을 줘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이유로 수원지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월 18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고발장이 접수가 돼가지고 그동안 쭉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참고인 정도로만 참고인으로 삼아서 내사를 쭉 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혐의가 많이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피의자 전환했다는 얘기는 혐의가 굉장하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수원지검에서는 많은 관련 인사들, 법무부 출입국 관련 실무자들, 또 실무 간부들 전부 불렀고, 최고 책임자인 차기군을 2차례 불렀고, 또 이 불법 출금의 핵심 행동대장인 행동대원이나 마찬가지 이규원 검사를 3차례, 4차례 부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보도에 따라서 3번 불렀다, 4번 불렀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규원은 이미 피의자로 소환조사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규원은 틀림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 지금 윤대진 검사장도 응했지 않습니까? 윤대진, 그 다음에 윤대진은 당시 검찰국장이 있었는데 출입국 직원들 수사 중단을, 출입국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 검사장이에요. 그 윤대진이까지도 소환 조사에 응했어요. 참고인으로. 이성윤이는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어요. 대검에. 예. 그런데 이성윤이는 이규원 검사의 수사 중단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규원 검사가 과거 진상조사단의 대검에 있으면서 불법 출금, 가짜 서류를 작성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안양지청에서 수사할 적에도 이 이규원이가 만든 가짜 출국 금지 문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못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수원지검에서 전부 압수수색했잖아요. 이번에도 그 당시에 이규원이가 만들었던 가짜 불법 출국 금지 문서를 수색했는데 안 나왔다고 그래요. 이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는 공용서류 은닉죄를 추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제목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이가 지금 현재 출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이성윤이를 체포를 못하냐, 체포영장 발부해라 빨리. 그래서 체포영장 좀 발부하라고 이 법률 관련 NGO 단체들에서 고발 좀 하라, 제가 그런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드린 바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야말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것이 수원지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의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리고 2번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검찰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는 지금 체포영장 발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법원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법원 누가 장악하고 있나요? 김명수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는, 영장을 신청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체포영장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기각되면 우리가 다시 또 비판하면 되잖아요. 또 한 번 압력해가지고 다시 재청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완조사해서. 그래야 이성윤이의 불법적 이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이것이 부각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너무 법리적으로만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치적으로는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수원지검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우리 여론에 들끓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하라,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대진 사법연수원장 당시 검찰국장도 소환조사에 참고인으로 응해왔고, 김형근 지금 현재 북부지검 차장검사인데 그 당시 대검의 수사지휘과장도 소환조사에 응했어요. 참고인으로. 그 다음에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마저도 참고인으로 당시 반부패부의 선임연구관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소환조사에 응했고, 당시 대검의 기조부장이었던 문찬석 검사, 이 사람은 진술서로 대치했어요. 이 문찬석 검사장은 당시에 대검 기조부장이 있을 때 반부패부에서 이 기조부 검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왔잖아요. 협조 요청이. 영장 좀 발부해달라. 예. 그거 절대 발부하면 안 된다. 강력히 반대한 사람이 문찬석이에요. 그리고 기록을 잘 해둬라, 꼼꼼하게. 이거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 이런 지시를 한 사람이 문찬석인데, 문찬석 전 광주검사장, 이 윤석열 징계국면에서 사표 낸 사람이잖아요. 이 문찬석 전 검사장도 진술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관련 검사장급까지도 모두가 다 검찰의 수사에 응하는데 유독 이성윤이가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불법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불법을
인정을 하면 바로 구속될 텐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현수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온다. 이미 왔잖아요. 레임덕이. 예. 그런데 이성윤이가 만약에 수사 직접 피의자로 조사받아갖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갖고 설령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불구속으로 재판 진행 중이고 피의자인데 피의자를 갖다가 검찰총장 시킨다? 그러면 대한 문재인 정권 내놔야 됩니다. 예. 지금 법무장관도 피의자인데 장관 임명했잖아요. 그러면 장관도 피의자, 그 다음에 총장도 피의자,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것이냐, 발부되지 않을 것이냐, 담당 수사검사, 그리고 이 수원지검 담당 파트에서는 굉장히 물론 신경이 쓰이겠지만 이 사건은 이미 정치화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안 되면 우선 체포영장이라도 청구해서 법이 모든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그대로 꼭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말이죠.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가지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불만을 표명한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친애완견 검사들의 이 언론 이런 거 대단히 많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중앙지검 겸임검사 발령을 받은 이문정이가 이제 수사권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문정이는 인터뷰를 6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서지현 성추행 의혹 19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왜 한동훈이만 안 된다고 하는지 얼마나 정치적이냐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김준욱 공수처장이 바로 어제 경찰청장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주식 매매 문제 때문에 사전 정보를 받은 거 아니냐, 편의를 받은 거 아니냐, 이 불공정 거래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경찰청장을 만났느냐, 여전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견제할 것은 경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공감대 형성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쪽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건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이제 수사 1호가 어디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김학의 이번 사건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 1호로 정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늦게 시작했는데 수사 1호, 2호, 3호, 4호를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하는 거예요. 1년에 서놓고 한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김학의 사건 1, 그 다음에 울산시장 사건 1-1, 월성원전 사건 1-2 이렇게 해서 빨리 수사에 착수하라. 이렇게 저는 독촉을 하고 싶습니다. 말 현상이냐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쏟아진 얘기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나오는 목소리들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개혁 시즌2다. 여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핵심은 본질은 그게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 정권 교체기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판 보장 뭐 이런 거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뭔가 제도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수사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제도개혁들 추진, 이 부분은 거기에 그 이면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자가 바로 본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어제 그저께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